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괜찮겠지, 나이 탓이겠지 하며 넘기지만 사실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 건강과 관련된 5가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불안보다는 나도 지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내 몸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첫 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췌장 질환은 초기 신호가 작고 애매해서 쉽게 놓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도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 탓으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설명하기 어려운 몸의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다 보면 중요한 건강상의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속 깊숙이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위 뒤편에 자리 잡은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미세한 변화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지하실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위층에서는 작은 소음으로만 들리는 것처럼 췌장의 초기 변화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렵고 많은 분들이 뒤늦게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췌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노화 현상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더욱 진단이 늦어지게 됩니다. 은퇴 교사 박노인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73세이신 그분은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얼굴만 달아오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반복되었죠. 처음에는 갱년기 이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던 터라 자신의 몸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체온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특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잠에서 깨는 일이 거의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손발은 반대로 평소보다 훨씬 차가워져서 양말을 신고 자야 할 정도였죠. 그분은 혼자 사시는 터라 이런 변화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 달 전쯤 딸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힘이 없고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딸의 지속적인 권유로 결국 병원에 가보기로 하셨죠. 의사는 그분의 증상을 자세히 듣고 나서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며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그리고 추가로 CT 검사까지 받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췌장 기능에 미세한 변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큰 치료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관찰과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하시면서 가족의 관심과 권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이상하다 싶으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인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로 치부하지 말고 평소와 다른 변화가 지속된다면 의료진과 상담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진료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2주에서 3주간 특별히 달라진 증상을 수첩에 기록하세요. 체온 변화, 수면 패턴, 소화 상태, 피로감 정도 등을 간단하게 메모해 두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고 오늘은 어땠는지 한 줄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가족과 서로의 건강 변화를 주기적으로 나누세요. 때로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라졌거나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거나 식사량이 줄었다는 식의 관찰도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이 보내는 5신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온 불균형, 복부 떨림, 음식 냄새 거부, 땀 냄새 변화, 무릎 뻣뻣함 같은 증상들을 흔히 노화나 소화불량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나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이 신호들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췌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장기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온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지면서 얼굴만 달아오르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효소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복부에서 떨림이나 경련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소화장애는 특정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대사 기능의 변화는 땀 냄새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 뻣뻣함 역시 염증 수치 상승이나 혈당 조절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단순한 관절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이명자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세이신 그분은 6개월 전부터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복때 명치 아래서 휴대폰 진동 같은 느낌을 자주 경험했죠. 처음에는 위경련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런 복부 떨림과 함께 다른 증상들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면서 각종 음식 냄새에 익숙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생선 비린내나 기름 냄새가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하는 상인들 근처를 지날 때면 속이 메스꺼워져서 일부러 피해 다녀야 할 정도였죠.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평소보다 훨씬 뻣뻣해져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것이 마치 녹슨 기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어색하고 어려웠죠. 그분은 이런 증상들을 각각 다른 문제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복부 떨림은 위장 문제, 냄새 거부감은 후각이나 코의 문제, 무릎 뻣뻣함은 관절염 문제로 여기시면서 각각 다른 대처를 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이런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상하다며 한 번의 종합적인 검진을 받아보자고 권했습니다. 병원에서 상세한 문진을 받으면서 여러 증상을 연결해서 설명하니 의사가 췌장 기능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권하게 되었죠. 혈액 검사에서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영상 검사에서도 췌장의 염증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3개월 후부터는 증상들이 하나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을 기록하고 2가지 이상 신호가 계속되면 병원을 찾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의 증상만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여러 증상이 함께 나타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신호들이 2주 이상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기 시작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5신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매일 체크하세요. 체온 불균형, 복부 떨림, 음식 냄새 거부감, 땀 냄새 변화, 무릎 뻣뻣함 각각에 대해 오늘 어땠는지 간단히 동그라미나 X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설명을 적을 필요는 없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2가지 이상이 2주 넘게 이어지면 병원 예약을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핵심이므로 혹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번째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강검진 한번 받고 괜찮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안심하고 1년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췌장은 일반 초음파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장기들에 가려져 있어서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나 일반 혈액 검사만으로는 초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더 정확한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시경 초음파, MRCP, 특수혈액 검사 같은 정밀 검사가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치를 달아서 췌장을 가까운 거리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일반 복부 초음파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CP는 자기공명 영상을 이용해 췌관과 담관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로 막힘이나 협착, 종양 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19-9 같은 종양 표지자나 췌장 효소 수치를 측정하는 특수 혈액 검사도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밀 검사들을 통해서야 비로소 췌장의 진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정하성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이신 그분은 3개월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땀 냄새가 달콤하면서 시큼해지고 혈당이 흔들렸습니다. 30년간 버스 운전을 하면서 정기 건강검진은 빠뜨리지 않고 받아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침 공복 혈당도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식습관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운전 중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평소보다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버스 운전이라는 직업 특성상 건강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 동료의 권유로 소화기내과를 찾아가 증상을 자세히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일반적인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 외에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와 MRCP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일반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췌관의 미세한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췌관벽이 약간 두꺼워져 있었고 췌장 효소 분비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습니다. 만약 일반 검사만 받았다면 놓칠 수 있었던 변화였죠.
조기에 발견되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금연을 시작했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통해 6개월 후에는 혈당도 안정되고 췌장 기능도 많이 개선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신호나 가족력이 있다면 정밀 검사도 가능할까요? 라고 직접 의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의사가 권하지 않으면 추가 검사를 요청하기를 망설이는데 본인의 증상이나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한지 상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도 환자의 요청이나 우려 사항을 알아야 적절한 검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진료 시 증상 기록과 가족력 정보를 함께 제시하세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메모와 함께 가족 중 췌장 질환이나 당뇨병, 암 병력이 있는지 정리해서 가져가시면 의사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예약했다면 가족과 날짜를 공유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때로는 검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미루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매일 지키는 보호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를 받고도 생활이 그대로라면 위험은 다시 찾아옵니다. 검사 결과가 다행히 정상이거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을 받아도 기존의 생활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문제가 재발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검사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췌장을 보호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은 음식, 음주, 흡연, 스트레스에 민감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과도한 음주는 췌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어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고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췌장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쳐 당뇨병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지속하기 어렵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면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강사 오은자님의 변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6세이신 그분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관리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와 단 음식이 잦았습니다.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보니 저녁 식사를 9시가 넘어서 하는 일이 많았고 강의 중간중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사탕이나 초콜릿을 자주 드셨죠.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달콤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 강의를 하는 입장이면서도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는 소홀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지만 몇 개월 전부터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 증상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늦은 저녁 식사 후에는 속쓰림 때문에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많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강의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져서 수강생들이 몸이 안 좋은 것 아니냐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췌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본인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이 자신의 증상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의사와 상담한 결과 췌장에 부담을 주는 생활 습관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즉시 생활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 30분으로 앞당기기로 했고 강의 일정이 있는 날에는 미리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라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단 음식 대신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같은 건강한 간식으로 바꿨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달콤한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었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동네를 30분씩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속쓰림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아져서 강의할 때도 더 활기차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보다 작고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포기하기 쉽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서 서서히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은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늦은 식사는 췌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 정도 지속하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걷기 30분을 일정에 넣어두세요. 꼭 연속으로 30분을 걸을 필요는 없고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 10분, 저녁에 10분씩 나누어 걸으면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고위험군이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가족력,
만성 췌장염, 50세 이후 갑작스런 당뇨 같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고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더 적극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유전적 영향과 장기염증, 혈당 변동은 췌장 질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이나 췌장염 병력이 있다면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인보다 발병 위험이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 조직이 손상되면서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50세 이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당뇨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췌장 기능 저하나 초기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목수 문석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그분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모두 췌장암 병력이 있어 매년 검진을 받았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55세부터 정기적인 췌장 검진을 시작하셨죠. 그분은 평소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목수라는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식사와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또한 젊었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어서 췌장암 위험이 더욱 높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가족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기검진만큼은 빠뜨리지 않고 받아왔습니다. 올해 검진에서 혈액검사상 종양표지자 수치가 약간 상승했고 정밀 영상검사에서 췌장에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작고 위치도 수술하기 어렵지 않은 곳이어서 즉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큰 수술이 아닌 부분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했고 수술 후 회복도 빨랐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으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조기 발견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정밀검사를 계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반 건강검진보다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이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병력을 도표로 정리해 병원에 가져가세요.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췌장 관련 질환, 당뇨병, 각종 암 병력을 정확히 조사해서 정리하면 의사가 위험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검진 주기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가 갑자기 달라지면 소화기 전문의에게 꼭 상담하세요.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당뇨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내분비내과뿐만 아니라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몸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변화라도 귀 기울이면 큰 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5가지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작은 기록, 작은 습관, 정기적인 검진이 생명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신호 놓치지 맙시다.